GV80에 비해서 훨씬 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조차도 옵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앉았을 때 이 머리가 이제 아무래도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니까 먼저 생각할 게 가속감은.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일입니다. 오늘 시승 차량은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이게 먼저 편안하다. 네, 편안해요. 편안해. 최근에 중대형 세단을 타보지 않아서 그런지 오랜만에 타니까 이보다 편할 수가 없네요. 역시 대형 세단이 확실히 편안합니다. 일단 서스펜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G80의 서스펜션은 서스펜션 승차감은 사실 이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전에 G80도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예, 같은 것 같아요. 그 승차감이 이 뭔가 노면을 잘 걸러주고 그 다음에 컴포트하게 잘 지탱을 해주면서도 헐렁헐렁 하거나 뭐 요트탄 것처럼 이렇게 출렁이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그냥 원래 G80도 좋았었어요. 네, 그 느낌 그냥 지금도 사실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노면이 좀 이렇게 거친 구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언젠가 한 번은 다시 뒤집어야 될 구간인데 보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나요. 편하죠? 네. 예. 지금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넘어가도 스무스하게.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편했던 제네시스, 지금도 편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된 거죠. 주행을 하면서 앞에 방지턱 같이 약간 노면 충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을 때 서스펜션을 좀 더 완화해서 충격을 한번 소프트하게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게 강해지면서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서스펜션으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난 안 느껴지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은데 뭘 잘 못 느끼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방지턱이 보였으니 스무스하게 지나간 듯 안 지나간 듯 싹 지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충격이 팍 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굴렁 하고 넘어가게 해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조차도 옵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이 적용되는데 거기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원한다면 110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좀 고민되실 거예요. 왜냐면 국내 또 도로 상황이 워낙 방지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원래 난 방지턱 앞에서 천천히 지나가, 방지턱은 원래 그러려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비용 지출 안 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풀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20인치 휠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 3.5T, 그러니까 최상위 모델인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부분은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느낌은 방지턱을 굉장히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동승객과 가족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턱을 다시 또 한번, 어때요? 쑥 넣는 느낌 나나요? 앞바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쑥 올라오는 느낌. 자, 방지턱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다시 딱딱해져서 노면이 딱딱딱딱 가다가도 방지턱이 보이면 쑥. 이제 아무래도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니까 먼저 생각할 게 이 차 진짜 조용할까 편안할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네시스니까 역시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하냐면 이 차가 바람을 가르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조용하고, GV80 할 때는 워낙 노면 노이즈를 많이 정제해 주다 보니 아무래도 풍절음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가 높고 바람의 저항을 많이 맞으면 아무리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을 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풍절음이 강하게 들리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차는 GV80만큼 조용하게 만들어 놨는데 차가 낮고 그 다음에 생긴 모양 자체도 바람이 워낙 잘 타고 넘어가게끔 생겨다 보니까 확실히 비거 상대로 잡을 수 있는 GV80에 비해서 훨씬 더 정숙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정차를 하게 되면은
오토 스탑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엔진이 정지되죠.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반대편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안 들려요. 그리고 엔진이 다시 재시동이 걸리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부드럽게 다시 재시동이 되고 그 엔진과의 격벽에도 굉장히 소음을 잘 정제시키다 보니까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G80을 구매하시려는 대부분의 지금 주변 지인들이 보면은 다 2.5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2.5 터보가 뭐 부족한 마력이나 토크가 아니다 보니 뭐 경제성도 챙길 수 있고 일거양득이죠, 정말. 그렇다 보니까 2.5를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된 차량은 현재 3.5 트윈 터보 차량입니다. 2.5랑 3.5 뭐 다 똑같지 않냐, 또 똑같은 차니까 그 차이를 나는 굳이 과속을 하지 않을 거야, 2.5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옵션을 넣다 보면은 잠깐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사실은 브레이크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N 라인도 따로 선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 2.5 모델에서나 아니면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브레이크가 2P로 되어 있다가 3.5로 가게 되면은 4P 모듈로 바뀌게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사이즈의 2P로 되어 있는 차를 지금 타본 게 아니라서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가격을 정하시다 보면은 이거 가름이 안 되잖아요, 이거 4P 때문에 가야 되나? 라고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디오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4P가 3.5를 가야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지금 이 차량의 제동력은 되게 우수해요. 네. 일상 주행을 하다가 정차했을 때, 또는 고속 주행을 하다가 속도를 줄일 때, 가감속으로 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딱히 부족함을 모르겠어요. 그냥 잘 서요.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두 가지를 두고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드럽게 정말 부드러워요. 역시 6기통. 우리가 6기통 그 약간 뭐 참 불필요한 어떤 단어 같기도 하지만, 진짜 그 4기통과 다른 그 6기통의 부드러운 맛은 뭐 이거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6기통을 이렇게 알아버리면 4기통 탈 때 이거 좀 질감이 좀 이상한데, 약간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6기통이 부드럽고 좀 편안하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요. 속도를 올려보면 잠깐 한번 꾹 밟아봤습니다. 근데 느낌이 사실 컴포트 모드지만 굉장히 경쾌하게 나가요. 이게 뭐 컴포트 모드라고 해서 사실 또 이게 에코 모드는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굼뜨거나 한 박자 늦게 나가거나 이런 건 없이요. 그냥 힘있게 딱 치고 나갑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액티브 사운드가 제 이제 힙 쪽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래쪽으로 보면 있거든요. 현재가 가장 크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바로 들려주니까 전 사실 이게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없으면 너무 심심해요. 그래도 스포츠 모드라고 눌렀는데 운전자가 체감하는 게 가장 사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더니 바로 사이드 볼이 싹 이렇게 커지면서 팽창을 하면서 제 옆구리를 살짝 잡아줍니다. 183인 제 기준으로는 옆구리를 살짝 이렇게 받쳐준다는 느낌 정도. 근데 뭐 저보다 더 몸이 마르신 분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는 크게 못 느낄 것 같아요. 가속감은 컴포트나 스포츠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더 RPM을 오래 그 기어가 잡고 있다는 거. 확실히 그 제네시스 후륜구동 8단 변속기는 만족도가 높은 변속기 같아요. 체결감도 좋고요, 부드럽고 편하면서도 체결감이 높고. 자, 좋습니다. 가속감이 시원시원하고요. 근데 막 바닥을 엄청 움켜쥐고 달린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워낙 이 차량의 어떤 성향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막 꾸준히 속력을 올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G80에는 첨단 주행 안전장치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뭐 하나씩 열거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중앙 유지부터 해서
HDA,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 그리고 이제는 차선 변경까지도 지원이 되죠. 뭐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주행하고 있는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닙니다. 일반 도로인데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60km로 예, 놓고 한번 주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앞차 네. 네. 정차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완전 정차까지 이제 해줬고요. 자, 이제 앞에 선회 구간입니다. 얼마만큼 중앙 잘 잡고 가는지 이렇게 보면요, 예, 열심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얘는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인지를 해서 그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똑똑해진 주행 안전 보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차에서 내렸는데요, 한번 외관부터 실내까지 디자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있고 버튼들이 굉장히 많죠. 잠금, 열림, 그 다음에 트렁크, 그 다음에 혼, 그리고 이제 시동을 켜주는 거 끄고요, 시동을 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차 앞뒤로 스마트 주차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에스코트 할 수 있게끔 라이트를 켜고 끄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이미 GV80, 그 다음에 G90부터 해서 이어져 온 패밀리 룩이다 보니까 이미 익숙합니다. 어떤 완전 새롭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뻐 보여요. 왜 이렇게 이쁠까? 왜 이렇게 이뻐 보일까? 그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이거 같아요. 긴 후드, 긴 본넷 후드가 이 라인이 이 차를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게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전에 G8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커팅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앞에 범퍼와 그 다음에 이쪽 위에 후드가 분리된 느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까지 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커 보이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곡선의 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느낌이 굉장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유려하게 잘 빠졌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보기에 얘는 왜 G90보다 더 이뻐 보이지, 왜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 하는 거는 이 바로 범퍼 하단의 디테일한 디자인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G90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지금과 똑같은 형상이고 헤드라이트도 똑같지만 이 아래쪽이 그냥 평평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은 무조건 라디에이터 그릴로만 가요. 그러니까 온 시선이 일로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디에이터 그릴이 범퍼 하단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좌우로 쭉 뻗어 있다 보니까 시선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더 완성도가 높게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아하고 멋스러움이 있어요. 우아하고 멋스러움. 그리고 쿼드 램프가 확실히 그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이어줍니다. G80은 제네시스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많은 오명들이 있었어요. 뭘 따라 했네, 뭘 가져왔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제네시스 G80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제네시스다운 정말 멋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측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는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쿼드 램프로 이어진 이 사이드 디자인부터 해서 뒤에 테일 램프까지 전부 다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특히 G80의 진짜 좀 뭔가 요 진짜 수입차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 이 뒤쪽 C필러 쪽에 이 라인인 것 같아요. 패스트백 디자인을 가진 스포츠카도 아니고요, 어떤 그런 디자인을 쫓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쪽 라인이 마치 그런 패스트백 디자인의 스포츠카 라인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데도 불구하고죠. 차의 활용 점정이죠. 그러니까 휠 디자인이 차 측면의 디자인의 어떤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휠은 최상위 모델인 20인치 휠입니다. 가장 큰 휠이에요. 이 휠은 이미 익히 GV80에서부터 봤던 그 휠이고요. 이 디자인이 마찬가지로 G80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아래로는 18인치와 19인치가 있는데 18인치 휠도 그렇고 19인치 휠도 그렇고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그 디자인이 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인치에 G90에 적용됐던 그 방패 불판 휠 같은 경우에도 이 G80의 디자인을 좀 더 우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브레이크는 4P인데요 기본은 2P입니다. 그리고 4P로 적용되는데 이 부분 아까 주행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3.5T에서만 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뒤쪽 라인으로 오게 되면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어떤 굴곡 없이 그냥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라인이 진짜 이거 핵심이에요. 이 라인이 핵심인 게 뭐냐면 여기가 안쪽으로 확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팍 들어가 있는 이 라인, 뭔가 허리 라인을 이미 잡았는데 뒤쪽에서도 뭔가 한번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돼요, 뒤쪽에서. 그리고 3.5라서 그런지 양쪽으로 해서 듀얼 배기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디테일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지금 보시는 이 트렁크의 용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건 아닌데 이전에 현대차가 보여줬던 어떤 그런 트렁크의 사이즈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수입차, 그러니까 독일 3사 수입차 트렁크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약간 작아진 느낌이에요. 높이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쪽도 많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이 트렁크 윗면까지도 이렇게 마감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운전석 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GV80에서 봤던 디자인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공조기와 각종 버튼류의 이 디자인 차이. 이 안쪽 디자인은 똑같아요. 양쪽으로 다이얼이 있고 가운데 터치가 있는데 그 터치도 햅틱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 분리되어 있다는 거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운전하다 보면 되게 편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손이 여기 너무 잘 닿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과의 거리가 한 뼘 차이도 안 납니다. 제가 조수석에서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앉았는데도 지금 손이 닿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최상위 고급 버전의 럭셔리 세단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다 마감되어 있고요. 리얼 우드로 마감되어 있고 그 리얼 우드의 디자인조차 이렇게 이런 골격, 그 다음에 이 버튼 옆에도 살짝 올라와 있죠. 나무를 정말 정성스럽게 가공을 한 거예요. 버튼 옆에 살짝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도어 디자인 굉장히 매끄럽고 잘 디자인되어 있어요. 다만 이게 좀 디자인으로는 굉장히 잘 살렸는데 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바로 시트, 나파가죽 시트의 이 우아한 진짜 이 정겹, 이 쿠션의 형태가 나중에까지 그대로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우아하고 처음 차를 딱 열자마자 이 시트 양옆에서 내려오는 이 라인들이 시선을 굉장히 강탈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디테일함이 이 제네시스의 어떤 고급스러움의 상징인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들 있죠. 그리고 이런 버튼류의 디테일, 그리고 스티치에, 그리고 상단부에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고급스럽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옅은 거,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래쪽에 정말 살짝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야 정도 알리는 그 정도의 느낌. 자,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G90이라는 상위 모델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쇼퍼 드리븐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뒷좌석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묵직하고 굉장히 크죠. 이게 슈퍼 드리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 드는 게 바로 뒷좌석 리클라이닝, 이게 최대고요. 네, 이게 최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면에 보이는 지금 모니터, 굉장히 사치품이죠. 역할이 많아요. 공조, 지도도 볼 수 있고요. 목적지를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여기다 넣어놨네요. 그리고 실내 무드 조명,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도
하차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편의장치면 쇼퍼 드리블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풍구가 아래쪽으로 두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온도랑 방향, 진짜 3존인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람을 조절을 하게 되면 1열과 2열이 동시에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덥다고 세게 켜놨는데 제가 여기서 난 좀 추운다고 줄여버리면 동시에 줄어버립니다. 하지만 온도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좀 크신 분들, 제가 183인데 1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앉았을 때 이 머리카락이 닿거나 또는 머리가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쇼퍼 드리븐을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이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G80을 시승해 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나왔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G80 풀체인지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전 G80도 굉장히 편안하고 우아한 승차감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국산차 중에 가장 독보적인 디자인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외장뿐만 아니라 실내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커스텀해서 나만의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대형 세단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항상 검은색, 하얀색만 보다가 컬러풀한 차량들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G80을 타면서 아빠 차 타고 나왔네 이런 얘기 듣지 않을 만큼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승 잘 해봤고요.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